또 중국이 초강수 환방을 날렸습니다. 뭐 대상은요 미국 같은데 피해를 입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원자재, 2차 전지 원자재 이것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 통제를 하는 만큼 중국은 거기에 대한 원자재를 수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갈륨 했었죠. 그리고 게르마늄 했었죠. 수출 통제 다 했었거든요. 이번에는요 흑연입니다. 흑연은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2차 전지의 음극재라고 하죠. 핵심적인 재료고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96.2%나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없으면 우리 공장들은 그냥 올스톱 한다는 뜻이에요. 96.2%니까. 물론 수출 통제는요. 수출을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통제라는 것은 수출 기업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수출한다 하고 중국 당국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당국은 그래 수출을 해 하고 허가를 내주면 수출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중국 정부의 마음에 따라서는 우리 같은 경우 양극재, 음극재 중에 음극재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당장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입니다. 갈륨이나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출 통제를 하자마자 수출이 0이었어요. 0.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말이 수출 통제지 수출 금지나 다름없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조금씩 풀려서 우리 기업들이 최악은 면했습니다만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게르마늄도 중국 의존도가 우리는 40.9%나 되고요. 갈륨도 74.9%입니다. 그중에 흑연은 가장 높죠. 96.2%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천연 흑연 수입액을 비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중국의 96.2%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1% 미만이에요. 미국만 1.1%고요. 독일은 0.9%, 일본은 0.6%, 스리랑카도 0.5%고요. 영국도 0.1%입니다. 기타 여러 나라가 0.6% 차지하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중국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 올수도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미 말입니다. 지금 갈륨 때문에 사실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갈륨도 말입니다. 중국의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94%예요. 우크라이나가 겨우 2%, 러시아 2%, 기타 여러 나라가 2%입니다. 우리가 갈륨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중국에서 수입해 가서 재가공한 것을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공도 갈륨에 대한 것도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륨이라는 것은 집적 회로라고 반도체에 들어가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에 들어가고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갈륨은요. 당장 이걸 생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게르마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90% 생산을 담당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생산량을 보면 말입니다. 러시아는 5%고요. 일본, 미국이 2%, 우크라이나가 1%예요. 이것은 광섬유를 만든다든가 적외선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것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의존도는 좀 낮지만 마찬가지로요.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은 우리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요. 미국의 목줄을 재겠다. 원자재로 목줄을 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을 했는데 그 유탄이 대한민국에게 날아와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 올스톱 위기다 제가 써놓은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왜 제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수입 품목 중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수입 품목 수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12,586개가 지금 전체 수입 품목이거든요. 그중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입니다. 3,941개 중에 말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1,850개예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죠. 와,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는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 품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503개고요. 일본에 의존하는 건 438개고 기타 여러 나라는 1150개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양이 유독 많죠. 이것은요.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중국의 초강력 한방에 목줄이 죄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도 싸고 가격도 싸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치적 내지는 전략적으로 이게 사용이 될 때는요. 그 국가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은요. 어쩌면 한국 기업들의 올스톱 위기도 오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세계 경제의 침체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 공장이 올스톱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오겠지요. 왜냐하면 비축 물량도 있으니까. 확인만 하더라도 대부분 한 2개월 이상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을 뚫으면 되니까 물론 그 사이에 시장을 뚫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늘 말입니다. 불안과 또 그 불안감이 점점 정복되는 원인이 저는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자원거래소를 만들자 하고 말입니다. 금거래소처럼 자원거래소를 만들면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원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 ETF나 등등으로.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간이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주는 역할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입니다. 해외 자본 개발을 이게 적폐로 삼아서 계속해서 정치가 두들긴다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떤 식이든 자원을 무기화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자기들 발 아래 꾸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치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자원에 다각화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면 그만큼 나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우리 경제가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를 다루는 많은 국가 지도자들의 고충도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은 나빠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